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예, 오늘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1.88% 밀려 내려왔는데요. 기관 쪽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저희 샘플러스 회원분들 상당히 좀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급락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툼에 있어서의 동참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큰 폭의 어떤 그 급락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현재 어떤 국면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송을 보시거나 이제 그 매매를 하시다 보면 현금이 모자라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어려운 경우들을 좀 겪게 되실 텐데, 그런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10%씩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시면 현금이 전체 계좌상에서 10%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마음적으로도 어떤 심리적인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10%씩 종목을 좀 줄이면 나름대로 이 포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자, 그러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뭐 거래소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엔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빠지느냐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코스닥 시장 쪽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 쪽으로는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부품주들 관련해가지고 좀 지속적인 좀 그 주가의 하락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 동반해가지고 어떤 하락이 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심리적인 어떤 조정세가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장 후반부 들어서는 좀 약간 투매적인 성격의 어떤 흐름들도 좀 연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금에 대한 동향 자체가 이제 한계적인 자금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한동안 이제 좀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그 순매수가 이어지는 흐름도 보여주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또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발맞춰서 나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좀 팔고 새로운 종목군들도 또 사야 되는. 근데 특히 대형주를 이제 편입하려면 자금의 규모가 이제 커져야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쪽에서 약간의 어떤 그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나는 그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급락형 이런 투매적인 장세가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하고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도 동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락했던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반등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대기하고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조정을 또 이용을 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통한 어떤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수 밴드를 좀 보시면서요. 일단 코스피수하고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상하는 코스피 지수 밴드는 2,000포인트에서 대략 2,020포인트 밴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봉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저항 구간이 이제 2,02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20포인트를 종가권까지는 좀 넘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사실상 신고가적인 매수 형태를 지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적인 부분하고 그다음 코스피 지수를 좀 변환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3년 동안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환순하게 되면 한 2,05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파생시장, 그다음에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주들의 어떤 그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적인 흐름을 봤을 때 2,020포인트가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시장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보다는 조금 견조한 모습, 그다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잘 버텨놓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면을 보면 저PR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퍼 국면에 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보다는 상당히 좀 싼 국면의 주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퍼 자체는 이제 주가의 어떤 수익 비율 자체는 높아지는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아주 좋고 어떤 화랑 장세일 때는 고퍼이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간이 지나면 퍼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국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해가지고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지만 실적이 하향되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퍼 자체는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형태, 약간 좀 언밸런스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어떤 신고가 패턴 매수가 지속되는 부분들은 환차익과 관련된 그런 흐름들하고 원화 강세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순매수를 유지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연초의 어떤 기준선이었던 2,013포인트 정도의 지수로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2014년도에 연봉 자체가 지금 양봉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들어서 있어서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지 구간은 2,000포인트 정도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가치에서는 상당히 바닥 국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국면이 이제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업을 믿으시고 나름대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 쪽으로는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PBR로 보시면,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그 배율을 이제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가의 순자산 비율을 확인하게 보면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자리 자체가 2014년도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인 최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싼 국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의 수익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퍼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흐름을 지금 연출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싸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역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어서 기업 가치 대비보다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사고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정재훈 멘토님도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면 과도한 그런 하락들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5월 13일경이죠. 이 하루만 매수를 해주고 주구장창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9거래일 이상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더 밀려내렸던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2거래일 연속적으로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왔었죠. 오늘 같은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 부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카메라 모듈 쪽이나 터치스크린 쪽, 그 다음에 PCB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보게 된다면 올라간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일단 어떤 종목군들을 다 보기 전에 다 빠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추세는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탈을 했다가 저항대를 부딪히고 나서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하락 N자으로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대를 저항대를 밀렸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543.8포인트짜리죠. 이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53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543포인트 부분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권역 그리고 즉 박스권역으로 일정 부분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군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았다라는 기업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종목군들은 여지없이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납니다. 종목을 접근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끝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2분기 때의 실적에 돌아설 수 있고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힘겨운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정리는 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핫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웰메이드가 나왔네요. 오늘 급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웰메이드를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상승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기존의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 따른 어떤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그 새로 시작했던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좀 큰 호응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에 관련된 배우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엔터 기업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구하는 어떤 투자 스타일보다는 정재원 멘토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그 엔터주 쪽에서 또 상당히 좀 그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멸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 부분들을 한 가지의 테마성 흐름들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그냥 단순하게 이 이슈화 되고 난 이후에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란 큰 거대 시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충분한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엔터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이제 별그대를 위해서 다른 이 후속작 찾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제가 서태지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태지가 컴백을 한다라는 얘기, 사실 저도 조금 한번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요일 최근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었는데 대량 거래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에서 어떤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란 말이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그렇게 실적이 썩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기준 라인대를 좀 잡아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이는 꾸준하게 관찰해 보면서 이 종목을 좀 더 들고 갈지 아니면 피해야 될지 그 부분들 좀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적인 좀 저항 매물대에 좀 부닥치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저 역시도 실적을 기반해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하고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뭐 추격해가지고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기준적인 가격을 좀 잡고 보유를 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일단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추격하지 말자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거,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핫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키워드 파세코가 선정이 됐네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세코 신고가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왜 올랐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동일한 패턴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가구와 관련된 현대 리바트라던가 뭐 파세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적인 흐름들이 과거에 약간은 좀 소외됐고 시장 속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었다가 새롭게 실적이 좀 개선되고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또 석유 스토브 사업이라던가 뭐 캠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새롭게 또 제습기라던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신규 품목적으로 또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기대감이 동반해가지고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단기적으로 좀 저점 매수,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재원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파세코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캠핑을 좀 좋아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석유 스토브나 이런 분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1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도 나름대로,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종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뭐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엔 조정 시에는 좀 저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핫키워드랑 두 번째 핫키워드의 공통점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고요. 그리고 총 주식수가 상당히 좀 적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그렇다면 실적이 파세코처럼 뛰어나게 잘 나오고 있고 총 주식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주식들,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 키워드는요, 동화기업이네요. 자, 저는 사실 이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는 아마 이 기업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어디 있다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걸까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주식시장의 또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죠. 리모델링 관련된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에서 아마 이제 그 상표를 좀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긴 한데, 이제 동화마루라는 회사를 좀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마루 시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리모델링 관련됐던 뭐 한샘이라던가 뭐 현대 리바트, 그다음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뭐 삼목 에스폼 이런 관련주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상승의 어떤 끝마무리 혹은 이제 좀 그 단기적인 어떤 고점의 징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후발적으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고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제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아주 이렇게 높지 않거나 혹은 거래량이, 과거에 있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급등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없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이었었는데, 시장과 이제 업황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실적 관련된 실적 호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서 부합하는 종목이고, 앞서도 말씀하셨던 웰메이드라던가 파세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최근에 주가의 하락으로 해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이유를 좀 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그다음에 추세적인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좀 탄탄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제부터 우리 멘토 수익률 점검을 나서봐야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창호, 세아제강 종목을 지난 15일에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사마네트웍스는 오늘장 1.6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12.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도 수익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LMS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21,000원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YG1이 손절가 11,0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2.7%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오세기 멘토의 성창 오토텍 역시 손절가 6,9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9.4%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병구 멘토의 동성제약은 손절가 4,31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4.2%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다텍 종목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병구 멘토의 바텍이 41.1%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리노스가 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은 오늘장 급락세를 보이면서 17%로 4위를 기록했고요. 5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삼화네트워크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12.1%의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114.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42.6%로 2위를, 예병구 멘토가 39.8%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위입니다. 네, 정재훈입니다. 내일 히든카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좀 점검부터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도 처리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창호와 세아제강 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창호가 안타깝게도 이 손실 없이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0.6% 즉 손실로 좀 매도가 됐습니다. 이건창호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았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건자재 쪽 섹터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창호가 손실을 보고 팔만한 종목군들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아제강 충분히 14만원 도달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 포트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일단 수익으로 좀 매도 처리가 됐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5종목밖에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따라서 하시게 된다라면 지금 포트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손실이 나지 않게끔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이 차이나우란 마이너스 9%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안 올라갈 것 같아 혹은 확신이 없다라고 했다라면 아마도 매도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지만 1분기 때 바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2, 3, 4분기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덩달아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즉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화네트워크스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2%죠? 오늘 거의 3,5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좀 상향할까 아니면은 그냥 차익을 할까 그냥 명예전당으로 올라갈까 지금 심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차없이 이익 실현을 하고 명예전당으로 입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막상막하 이 히든카드 한번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턴어라운드입니다. 저 턴어라운드 좋아하죠. 자, 두 번째는요,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까지도 있다라는 점, 아주 알짜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한번 키워드를 보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죠.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2013년이죠. 2013년에 이제 소액이지만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인데요. 정부 정책, 즉 이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즉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회복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장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때다라는 부분들 아마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경기 회복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고 했었죠. 경기 회복이 된다라면 이 기업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릴
히든카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철 같은 종목이죠. 동양 강철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양 강철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죠. 동양 강철 홈페이지인데요. 이 화면이 여러 가지 바뀝니다.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뭐 교량 사업도 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들 예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하고 이제 TV가 있단 말이죠. 아, 여기 어느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분들이죠. 여기에 조그맣게 보이죠? 고속철도 사업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이 홈페이지 하나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상당히 좀 많은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강 알루미늄, 현대 알루미늄, HAENG, 알루텍, 그리고 동양정밀제조, 현대비나, 그리고 KPTU, 여러 가지 이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알루, 즉, 알루미늄, 이 부분들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1위의 알루미늄 압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동양강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건자재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루샤시나 프리모샤시, 시스템 창호, 조립 제품 커튼 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 이건 창호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건 창호도 경쟁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분들입니다. 즉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분들은 건자재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TV 쪽에 대한 매출 쪽에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감소를 한다. 그렇다면 이 건자재 쪽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좀 견인해 나갈 수 있다. 즉 턴어라운드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적적인 성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경량화 부분들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 쪽이나 통신, 산업자동화나 아니면 철도, 차량, 항공 이 부분들, 건축, 자재, 그리고 도료용품, 기타 이 부분들, 경량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차량 경량화 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차량 경량화 부분들입니다. 즉, 이 기업, 동양강철 같은 부분들은 차량 경량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TV 쪽 사업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베젤, 이 테두리 베젤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UHD 시장이 점차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베젤에 대한 쓰임도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면서 삼성향에 대한 매출 비중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즉 안정적인 물동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즉 고객사를 다양화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삼성향의 매출이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빨간색으로 보시게 된다면 비삼성향에 대한 매출 비중입니다. LG라든가 뭐 파나소닉 이런 비삼성향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즉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삼성향 매출이 절대적으로 40% 이상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40% 이하대로 좀 줄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사가 좀 많다라는 거,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동양강철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사업 분야별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게 된다면 TV 소재 쪽에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 소재 20%, 나머지의 기타 산업재는 29%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렇게 크지가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산업적인 전 분야에 고루 진출을 하고 있고 소재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고른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 부분들이 동양강철의 매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생산 제품이나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보시게 된다면 전기 전자 쪽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전자, 일본의 4개사,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진출해 있죠. 이러한 주 고객사를 좀 확대를 해보고 있고요. 철도 차량 쪽 보게 된다면 현대, 로템 쪽의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차량 경량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되면 현대차 쪽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차량 경량화 쪽 사업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샤시, 그 다음에 차체 부품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축 자재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건설사가 아니라 주요 건설사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박 부품 쪽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 저장 탱크 모듈 같은 거, 요즘에 LNG 저장 탱크에 대한 부분도 수주가 많죠. 그렇다면 향후죠. 향후에 보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삼성 쪽과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이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사업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종목 상담은 이 정도, 종목 설명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강철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2013년도였었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로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서 이제 1,800원 정도의 저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대인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즉 거래량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5%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시장에 관심을 서서히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4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매수 포인트는, 매수가는요 2,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전 저점 자리대입니다. 2,2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손절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강철이었습니다. 예, 내일장에 또다시 히든카드의 역할을 해준 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히든카드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유닛 테스트인데요. 지금 현재 뭐 주가의 흐름이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작년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수주가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5월달, 6월달, 이제 2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전년도 매출을 어느 정도 좀 상회하는 실적의 이제 수주를 다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증가되는 이제 흐름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한 7.6%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지난번에 1,800원 정도에서 1,900원 정도 이제 상향을 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가진 어떤 색깔, 제가 발로 뛰어가지고 찾았던 종목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LNS 같은 경우 사실 좀
아깝습니다.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MS는 최근에 어떤 주가에 좀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좀 매도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과 함께 실적이 좋고 꾸준하게 어떤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동반해가지고 좀 약세를 보였다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LMS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서 적정한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매수가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좀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노스는 지금 18.6% 정도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게 잡혔죠. 그래서 3,100원 정도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편입했을 때가 2,200원 정도였었으니까 지금 목표가는 4,500원과 손절가는 이번에 이제 그 저점이었었던 3,430원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 있어서 추세를 좀 타고 있는 흐름들이고 단기간에 어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제시해 드렸던 목표가 달성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에 하나 손절가를 지금 대폭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 매매를 좀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손절가는 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방송상에서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았지만 건자재와 관련된 그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뭐 비대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과거의 사명이 대림유업이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권에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52주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추세적인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이제 그 종목 그 키워드를 볼 때 우리가 동아마루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돼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 회사가 최근에 있어서 어떤 리모델링 그다음에 건축 소재 건자재 쪽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1.6% 정도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충분히 뭐 수익권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S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어떤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역발상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기업의 변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저평가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역발상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가셨던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앞서 이제 시황을 설명드리면서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이제 싼 국면에 위치를 하게 되고 아직 실적은 좋아지진 않고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는 상승 전환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역발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하락이 좀 컸지만 오히려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는 더 싼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의 변화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담당자들과 하고 얘기를 드릴 때 가장 좀 많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들이 과연 이 기업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기업이 경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이제 다변화되고요. 또 생산하는 품목 자체가 기존에 이제 IT 쪽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원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실적,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저평가일 때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서서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게 주식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기업적인 내재 가치보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직면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예,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예, 별에서 온 그대가 있었는데 우주 일렉트로는 우주에서 온 기업인가요? 우주 일렉트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그 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에서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죠. 첫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2012년도에 삼성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최소 한 200%에서 많게는 한 300%, 400%씩 급등했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2년, 3년 정도의 주가의 흐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주가를 따라가지 못했었던 흐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영역을 보시면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 하면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하면 뭐 케이스, 그다음에 PCB, 그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소한데? 라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많지 않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LMS 같은 경우도 프리즘 시트,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사실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중소형 중에서는 거의 뭐 3M과 함께 거의 1, 2등을 독과점적인 시장을 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이제 뭐 경쟁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떤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뭐 이런 그 메모리 소켓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케이스 뒷부분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쪽에 보시면 뭐 SD 카드라던가 뭐 유심칩을 꼽는 그런 소켓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그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뭐 PCB하고 연결해주는 그 전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고체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커넥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확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프린터 같은 걸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모니터와 본체를 연결하는 어떤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커넥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소형화, 그다음에 그 고정밀화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핸드폰,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핸드폰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변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스마트폰 부품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여주지만 중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중국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한 두 개 정도 업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2개 정도의 업체가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핸드폰 부품 쪽에다가 그 완성품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매출처를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기업의 변화라고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핸드폰 부품하면 핸드폰에 쓰일 수 있는 국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IT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부품 쪽으로도 진출을 하게 돼서 실질적인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커넥터를 개발을 해왔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강 국면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뭐 꾸준하게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안전하고
평탄한 영업 비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들도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한 2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평가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적인 PBR을 보면 한 1.5배에서 많게는 3배수 정도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 현재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한 1,66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오늘 종가상으로 주가 자산 가치가 1,465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PBR로 0.8배에서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지금 거래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의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도 약 PER로 한 7배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PBR 1배수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로 환산했을 때는 16,5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우주일렉트로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략 18,000원에서부터 지금 오늘 종가 15,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흐름까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락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타 법인 쪽에 있는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은 했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는 가격은요 14,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해서 내일장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우주일렉트로였습니다. 자, 오늘 얘기 많이 나누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